4장 금리가 사과 한 상자라면 2022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유럽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기준금리란 무엇일까요? 이 기준의 의미를 떠올려보면 기본이나 중심이 되는 금리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과 판매조건부, 증권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 정의했습니다. 이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기준금리고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말합니다. 중앙은행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결정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즉 금리를 조정하여 금융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조절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며 투기도 억제합니다. 반면 시장금리는 정책금리처럼 특정 기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고 개인 및 기업은 신용 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기업이 실적이 우수하거나 개인이 신용등급이 높다면 남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인이 신용등급이 낮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높은 금리를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하려고 과일 가게에 가보니 5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명절까지는 기간이 남아서 다음 주에 구매할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전국에 있는 사과 농장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일 가게에 다시 가보니 팔 수 있는 사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과를 사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과의 공급이 중단되니 자연스럽게 사과값이 올랐습니다. 사과 한 상자의 가격은 10만 원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몇몇 농장은 큰 돈을 벌었고 나는 두 배의 가격을 내고 사과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지난 명절 때처럼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사과를 사려고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사과 한 상자에 1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과일 가게 사장님에게 왜 이렇게 사과 가격이 떨어졌는지 물어봤더니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사과로 큰 돈을 번 농장주가 이번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사과에 엄청나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태풍도 오지 않고 날씨도 좋아서 사과 수확률이 작년보다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사과 농장주는 작년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 것이라 기대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장만 사과 수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과 농장의 수확률이 모두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 한 상자 가격은 1만 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과의 가격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듯 금리도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화합니다. 금융시장에서도 돈이 공급되지 않는데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금융시장에 돈이 넘치는데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물론 시장 금리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금리의 인상과 인하에 따라서도 변동됩니다.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 금리도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준 금리와 시장 금리를 알아야 할까요? 금리의 변화에 따라 가계 경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많이 해서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오르면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금리가 오르면 입꼬리가 처집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 5월의 기준금리는 0.5%포인트였습니다. 2022년 11월의 기준금리는 3.25%포인트입니다. 6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시장금리가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대출 이자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020년 5월에 1억 원의 대출을 2.5%포인트로 받았다고 하면 연간 250만 원을 이자로 납부하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대출을 받는다면 7%포인트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억 원이면 연간 7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금액이 1억 원이 아닌 5억 원이라면 연간 3,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40년간 원리금을 같이 상환한다면 약 311만 원을 매월 갚아 나가야 합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기준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먼저 나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보세요.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나의 자산 현황과 부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가 많아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지출을 줄이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대출 원금을 최대한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